해주세요. 네. 네, 할게요. 소리를 손짓하다. 우리는 뉴스에서도 각종 예능과 같은 TV 프로그램에서도 이동하면서도 수어 통역사를 볼 수 있다. 수어 통역, 우리는 어디까지 알고 있을까? 안녕하세요. 정부 브리핑과 KBS 뉴스 통역을 하고 있는 김동호 수어 통역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김동호 수어 통역사와 수어 이야기를 나눌 것이다. 여러분들은 수어라는 단어보다 수화라는 단어가 익숙할 것입니다. 수화는 손의 움직임과 비수지 신호를 사용하여 표현하는 시각 언어로 농인들의 1차 언어입니다. 수어는 수화라는 방법으로 구사되는 언어 체계를 말합니다. 수화가 하나의 언어로 인정이 되면서 명칭이 수어로 바뀌었습니다. 요즘에 수어에 대해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서 그 수어를 아마 손으로만 어떤 걸 뭐 얘기하는 그런 정도의 이제 걸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 수어가 언어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셔서 아마 수어에도 사투리가 있나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 지역마다 각기 지역의 문화가 있고 특산품이나 그런 문화, 그 특별한 환경들이 있는 것처럼 거기서 파생되는 그 언어들이 있거든요. 그런 언어들이 있는 것처럼 수어에도 지역마다 그 환경을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사투리가 있습니다. 지역마다 조금씩 달라요. 달라서 예를 들어 대구 같은 경우는 이제 중고, 고물 뭐 이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수화를 쓰는데, 약간 일반적으로 다른 지역의 서울에서는 이렇게 안 쓰고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이게 수화가 조금씩 다르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전달하냐면 이 차이를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건 지역적인 사투리가 있는 언어, 이거는 좀 서울의 어떤 좀 일반적인 사람들이 쓰고 있는 언어, 이런 차이를 가지고 가급적이면 브리핑이나 뉴스에서는 이렇게 사투리보다는 일반적인 농인 대중분들이 알 수 있는 수어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수어는 저희가 만들지 않습니다. 그 한국어도 어떤 사람들이 만들어서 내가 이걸 전국적으로 퍼뜨려야지 한다고 해서 이게 퍼뜨려지는 게 아니거든요. 수어도 내가 이렇게 필요해서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게 전국에 있는 많은 농인분들이 이거에 필요하다, 이거 써보니까 좋더라, 이거 굉장히 좋은 언어인데, 좋은 표현인데 라고 이렇게 퍼뜨려지면 자연스럽게 수어로 이제 사용되는데, 그렇지 않고 인위적으로 내가 이걸 작심해서 내가 만들어서 해야지 해서 되는 경우가 없어요. 이게 언어이기 때문에 그 농인 대중의 자연스러운 그런 환경에 따라서 수어도 이렇게 사용되어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합니다. 공식적인 기준이나 표준적인 거는 없고요. 그 영어에도 각기 스타일이 굉장히 달라요. 뭐 호주라든가 영국이라든가 미국도 그렇고 각기 스타일이 다르지만 일반 대중들한테 영어로 잘 이해될 수 있게끔 전달하는 것처럼 수어에도 그렇게 일반 농인 대중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 표현들을 써서 이렇게 전달합니다. 이게 전달의 방법에 차이가 있는 건데, 가장 단순하게는 확진자가 2,000명이 넘게 나왔다, 확진자 수가 2,000명 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대구 지역에 84명의 확진자가 생겼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상황과 맥락에 따라 차이가 있어요. 만약에 매일매일 그 평균치가 10,000명 이상 되는 곳에서 2,000명 나왔다는 건 굉장히 적은 수에 있거든요. 그러면 그 적은 것들을 표현해 주고요. 그런데 이게 2,000명이라는 게 엄청난 큰 거다 그럴 때는 아주 큰 리액션을 가지고, 그리고 표정을 가지고 표현을 해줘요. 대구에서 나온 것도 84명이
이게 정말 오랜만에 지금 84명씩이나 나왔어 라는 그 뉘앙스를 전달해주고, 듣는 게 84명 했어 하고 작게 표현해주는 거, 했어 84명이야. 이거에 대한 비수지의 표정들에 따라서 거기에 있는 그 단순한 수의 의미, 수를 넘어서서 담겨진 의미를 같이 전달해줘요. 2020년 12월 기준 우리나라에서 등록된 장애인의 수는 263만 3,026명입니다. 농인, 즉 수어를 통해 의사소통을 하는 이들은 청각장애인이 39만 5,789명이며 언어장애인은 22,391명입니다. 한국인에게 한국어가 꼭 필요한가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농인에게 수어와 수어 통역이 필요한가요? 라고 물어보면 어쩌면 이 질문은 우리 스스로 돌아보면 아, 이게 필요하구나 라는 것들을 가장 잘 알 것 같아요. 2019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나오면서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마스크로 인해 농인들은 의사소통에 더 어려움을 느끼게 되었고, 이에 수어 통역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수어 통역사는 몇 명이 있을까요? 2019년 기준 수어 통역사 자격 취득 누적 인원은 1,264명입니다. 매년 평균 105명 정도가 최초 합격을 하고 있다는 결과를 보았을 때 41만 8,180명의 농인을 담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수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CNN 방송이나 이런 거에서 한국어로 자막만 쭉 나온다고 해서 이게 우리가 다, 물론 한국인들은 다 읽을 수 있겠죠. 근데 이게 한국어가 아니라 영어 자막이 쭉 나온다고 했을 때, 아니, 영어 자막을 보여주고 있잖아. 왜 너희 그거 읽으면 되지? 하면 영어를 잘 모르는 사람으로서는 영어 자막만 보인다 해서 이걸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한국어로 지금 음성을 들려주는 게 훨씬 더 정확한 정보 전달이 되는 것처럼 농인분들한테도 이렇게 이제 수화로 있는 것들이 훨씬 더 전달이 좋습니다. 모국어이기 때문에요. 자막은 주로 사람들이 소리를 내는 것에 초점을 두어 대상이 말을 하는 것만 전달합니다. 소리가 없는 말의 어감이나 느낌은 제대로 전달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한 방송사의 수어 통역 실시의 변화를 보면 기존에는 낮 12시와 오후 5시 뉴스에만 수어 통역을 제공했습니다. 2020년 9월 이후 9시 메인 뉴스에도 수어 통역을 실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에는 법적 의무에 따라 5%의 프로그램에 수어 통역을 실시했지만 현재는 8%가 넘는 프로그램에 수어 통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송사도 2020년 9월 이후 기존에 제공하던 수어 통역 외에 스포츠 채널, 예능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수어 통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 수어의 날은 한국 수화 언어법 제정일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날로 매년 2월 3일입니다. 이는 한국 수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공용어로 인정받은 날인 한국 수화 언어법 제정일을 기념하기 위한 날로 2021년부터 실시되었습니다. 큰 막 딱 보람은 잘 없어요. 다만 제가 잘 전달했을 때, 그럴 때 보람을 느끼죠. 수어 통역 현장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경찰서, 병원, 그리고 각기 민원 현장에서부터 굉장히 다양한 상황 속에서 통역 방법이 달라지고 만나는 사람들도 다 달라집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잘 그 안에서 통역을 어떻게 잘 전달할 것인가, 그게 잘 전달되어졌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껴요. 그 통역 현장은 늘 어려워요. 그래서 매번 통역할 때마다 이제 힘들고 좀 어려움이 있는데, 내가 통역이 쉽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통역이 망하는 현장이 될 거예요. 그래서 늘 어떤 통역이라도 쉽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시 새롭게 생각을 하고 또 어떻게 전달할지를 매번 고민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수어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대화 없이 지낸다는 거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만큼 수어도 똑같거든요. 수어도 일상생활 곳곳에서 다 사용되어지는 언어인데 그게 있어도 그만, 없어도 되는 하는 그런 정도의 언어가 아니거든요. 이런 생각들이 수어가 꼭 필요하다는, 일상생활에도 꼭 필요하다는 이런 생각들이 사람들의 생각에서부터 그리고 사회, 문화, 그리고 법 제도까지 이렇게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수어 통역사의 기본적인 의미는 농인의 의사소통 상황에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문화 중개자의 역할을 담당하며 의미가 통하는 인습기호, 몸짓, 표지, 수화를 사용하여 생각과 감정을 소통하는 체계적인 의사소통 촉진자를 말합니다. 통역사한테 필요한 게 기본적인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언어 능력이니까 수어 통역사니까 수어겠죠. 수어를 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통역을 기술이 좀 필요해요. 아무리 수어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그 상황에 따른 그리고 통역을 어떻게 전달할지에 대한 기술이 없으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세 번째로는 배경 지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지식적인 내용들이 없으면 이걸 내가 소화할 수 없고 내가 들은 내용을 소화하지 못하고 다시 그걸 잘 전달하기가 힘들어요. 이 세 가지가 이제 기본적인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각 시도협회에서 수어 통역 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수화를 배울 수 있고 또 각 이제 구역마다 교육원이 있어서 교육원을 통해서 수어를 배우시면 됩니다. 통역사는 소통을 하는 직업이거든요. 소통은 기술만 있다고 해서 소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수어만 잘한다고 해서 소통이 잘 되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 서로에 대한 마음까지 이어줄 수 있는 거기까지 가야지 진정한 통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농인의 삶과 언어, 이분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가지고 그리고 비장애인, 청인들의 삶과 문화와 언어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중간에 연결해주는 그런 일이 바로 통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술과 더해서 마음까지 같이 가져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통역 현장은 기쁨보다 성취감보다 좌절감이 훨씬 더 많습니다. 매일 매 순간 분초 단위로 좌절을 해요. 원래 어려운 일이고 원래 좌절을 많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원래 어렵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어려움을 딛고서 한 단계 한 단계씩 올라가는 게 통역사의 일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한국어로 일상을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어로 대화를 하고 소통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어쩌면 그게 당연한 건데요. 반면에 농인한테는 수어로 소통되는 곳이 있고 그렇지 못한 곳이 있어요. 그만큼 이 차이가 되게 심하거든요. 그런데 소통이라는 거는 수어만 한다고 해서 소통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비장애인 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수어를 꼭 배워야 된다는 의무감이라기보다는 소통은 마음으로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마음만 있다면 수어가 꼭 아니어도 소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농인분들을 만날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소통하려는 그런 노력만 있으면 충분히 소통하실 수 있으니까 너무 부담감 가지지 마시고 농인과 함께 소통하려고 하는 그런 방법을 같이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 생각 들어요. 그 단어의 내용하고 뜻만 알면은 통역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통역사 일과 중에는 늘 새로운 정보, 내용, 뉴스들을 항상 보면서 공부를 하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수어나 농인 그리고 수어 통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이런 브리핑 할 때도 브리퍼 옆에 수어 통역사가 오고 그리고 뉴스나 이런 매체에서도 수어 통역이 많이 보이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이 자연스러운 일을 만들기 위해서 뒤에서 애를 써주신 분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 여전히 없는 곳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이제는 어딜 가나 이런 일상에서 수어나 수화 통역 그리고 농인의 살아가는 삶이 좀 자연스럽게 이해되어지고 같이 함께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누구에게는 모국어가 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언어.
우리는 이 언어에 관심을 가지고 언어를 통역해주는 수어 통역사에게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전망이 좋고 나쁘고를 분류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닌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직업이 바로 수어 통역사입니다. 누군가는 소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들은 소리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